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옛날 일이 떠올라 잠을 뒤척이다 제가 즐겨보고 있던 이곳에 사연 신청을 해볼까.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 볼까 했는데 남편이 너무 심하게 코를 골아 글 쓰는데 집중 안 돼서 입을 얼굴에 덮어주고 왔네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 일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네요. 10년의 세월 눈 깜빡할 사이에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 나이 올해 55, 그러니까 45살 때의 일이었네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어느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고 있는 시점에 저기 멀리에서 기차가 저를 반겨주며 가까이 왔네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면서 한껏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 코를 찌르는 특유의 냄새에 더욱더 들떴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창가를 바라보며 창문 너머의 풍경을 보면서 나홀로 이제 떠나려는 여름의 끝자락을 눈으로 한껏 담으며 그렇게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이어폰을 꼽으며 가방에서 준비해둔 삶은 계란과 사이다를 마시며 춘천 가는 기차의 노래를 들으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하고 먼저 간 곳은 다름 아닌 포항 북부 해수욕장을 거닐었습니다. 포항에서는 꽤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네요. 지금은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던데 여하튼 해수욕장에서 나홀로 여행이라 그런지 꽤 쓸쓸했네요. 주변에 해수욕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횟집을 가서 자리에 앉아 회 하나와 소주를 시키고 사람 구경을 하면서 쓰디 쓴 소주를 삼키며 회 한 점에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한 숙소에 들어가 짐을 풀고 씻고 나왔습니다. 밤이 되고 조용하니 거리의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는 느낌이 들었네요. 45살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 그동안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저를 바라볼 시간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할 나이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쌀쌀한 바닷바람이 불자 저는 쓸쓸함을 뒤로한 채 창문을 닫고 숙소에 들어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샀던 맥주와 먹고 자면 뱃살이 늘어날 버터 오징어와 기름진 치킨 뒷다리 몇 조각 산 걸 테이블에 펼치며 장소만 바뀐 곳에서 나름 이것도 기분 내는 거라며 볼 거 없는 TV를 돌려보며 맥주 한 잔에 치킨을 입에 넣었습니다. 나름 괜찮은 맛에 만족을 했고 그렇게 배부른 상태에서 잠이 솔솔 오길래 빠르게 양치를 하고 자리에 누워 베개를 끌어안고 만족했던 야식에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부스스한 상태에서 모자만 눌러쓰고 다음 일정을 위해 나왔네요. 부랴부랴 아침 일찍 서둘러야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다음날 다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일정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는 곳마다 왜 이리 군인들이 많은 건지 해병대 분들의 눈빛이 무서웠고 눈길을 피하며 그렇게 관광을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호미곶이었는데 많은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사진 한 장 찍겠다고 요리조리 사진 잘 나오는 각도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에 살짝 긴장을 하게 되었네요. 저기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부대원과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는데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줄 서라. 5와 열, 똑바로 줄 서지 못하냐? 사진 찍어 주신단다. 줄 맞춰. 그렇게 저는 무섭게 생기신 해병대 군인분의 부탁으로 사진 몇 장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내미는 손에 일회용 카메라를 건네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얼굴이 잘 나오는 각도로 카메라를 잡고 있는데 아까 군인분께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사진 찍어주겠다며 제 카메라를 뺏어서 포즈 취하라고 하길래 얼떨결에 포즈를 취했고 그렇게 사진 몇 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에게 웃으면서 카메라를 건네주며 인사를 했고 저도 모르게 붉게 달아올라 버린 볼을 감추려고 고개를 떨구면서 건네받았습니다. 순간적인 두근거림과 함께 멀리 사라져버리는 그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신경 쓰이게 된 일 때문인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배고프다고 난리치는 배를 달래주러 먹을 걸 찾으러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외진 지역이었던 건지 식당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먹고 숙소에 들어가려고 국밥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리고 맛있는 걸 달라고 했으며 나온 메뉴는 돼지국밥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팔릴 만한 맛이었고 새우젓 살짝 곁들여 군침과 함께 빠르게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옆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 찍어줬던 군인 남자와 몇몇 분들이 함께 술을 먹고 있길래 저도 모르게 개걸스럽게 먹던 걸 조신하게 먹었고 신경이 쓰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먹고 일어나 계산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괜한 신경을 써서 그런지 나이 40 먹고 이게 뭔 주책인가 생각하며 하늘을 보며 한숨을 크게 한번 쉬고 소화를 시킬 겸 해안 인도를 걸어갔습니다. 이어폰을 꼽고 노래를 들으면서 가로등 불빛을 의지하며 걷고 있는데 너무 심취했는지 너무 어두운 곳까지 오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무서움에 휩싸였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 빠르게 걸으며 식당이 있던 곳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빼서 주머니에 넣었고 발빠르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뒤를 돌아봤고 제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웃음소리가 멈추면서 멀리에서 그림자만 보이고 두 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시선을 받게 되면서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걷자 다시 따라오면서 두 명의 남자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고 너무 무서운 상태에 숨이 가빠오면서 길거리에 아무도 없는 해안 인도를 달리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제 뒤에까지 따라왔는지 제 어깨를 잡으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남자가 저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뭘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세요? 혼자 오셨어요? 이런 음침한 곳에 여자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이건 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이 아줌마 성격 있네. 저희가 뭐라도 할까봐 그런가 봐요. 저희 군인이라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요. 뭐 볼 것도 없구만. 비싸게 굴어요. 그냥 이야기나 하자는 거지. 싫으세요? 저희랑 간단하게 술 한 잔만 할까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것들이? 너희 몇 살이야? 신고할 줄 알아? 빨리 안 가? 야, 신고한단다. 그럼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아나 봐.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아줌마. 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가던 길 가시라고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무섭단 말이에요. 이 아줌마 겁먹었다, 야. 겁먹으니까 귀여운데? 아줌마 몇 살이에요? 일로 와보세요. 거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저희랑 대화 좀 하자니까요. 뭘 그렇게 비싸게 굴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만 하자는 건데. 저 아줌마 아니거든요? 저기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기서 소리 질러봤자 아무 소용 없는데. 여기 있는 분들 죄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 귀도 어둡고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몰랐죠? 저희 착한 군인이에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야,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이야? 이 자식들. 내가 너희들 시간 내에 복귀하라고 했지? 말년이라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냐? 외출증 끊어줬으면 제때제때 들어야 할 거 아냐? 너희 저녁 안 하고 싶어? 빨리 안 들어가? 지금 해안 정찰 시간인 거 몰라? 지금 이 상황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복귀해서 보자. 알겠어? 정신 빠진 놈들 빨리 들어가.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 다치거나 문제 생기셨나요? 저놈들이 이제 저녁 며칠 안 남아서 많이 들떠 있었나 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택시 타는 데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 너무 놀랐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울고 있자 당황하며 안절부절하면서 제가 진정될 때까지 옆에 서서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진정이 된 상태에서 일어났는데 저에게 눈물을 닦으라며 손수건을 건네줬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그렇게 조용히 택시 타는 곳까지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호미곶에서 사진 찍어준 남자였습니다. 저를 기억했는지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부대원의 한 행동을 계속 죄송하다면서 나중에 밥 한 끼 대접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를 받게 되었고 꼭 전화하라는 말과 함께 택시까지 태워주면서 기사분께 택시 요금까지 지불해줬네요. 잠깐 동안 생겼던 돌발 상황에 너무 놀랐지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숙소에 도착을 했고 씻으려고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마스카라가 전부 다 번져서는 정말 못생긴 판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웃지도 않고 아무 말 안 했지만 제 모습을 봤던 이 남자에게 너무 창피했네요. 그날 잠 한숨 못 잔 상태에서 아침이 밝았고
짐 정리를 하면서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또다시 제 뱃속에서는 배고프다며 재촉을 했고 어제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보상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철판 깔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전화 걸자마자 바로 이 남자는 받았고 그렇게 저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고 나온 이 남자는 자기가 좋은 곳을 알고 있다면서 앞장섰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감자탕 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었고 초면인 이 사람과 마주 앉아서 감자탕 뼈를 뜯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저는 들어가길 주춤했고 제 모습을 보며 감자탕 먹지 못하냐면서 여기 진짜 맛있는 곳이니까 들어가자며 저를 강제로 밀었습니다. 그렇게 감자탕 전골 대짜를 시켰고 걱정을 하고 있는 제 얼굴 표정을 살피며 서로 긴장감을 가지고 음식이 빨리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길게만 느껴졌던 음식이 나왔고 펄펄 끓고 있는 감자뼈를 집으려고 하자 일어나서 저한테 뼈는 빼고 국물과 건더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곤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살을 발라 저에게 모두 주었고 제가 상상했던 뼈 뜯던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4번째 만남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전날 밤에 있었던 상황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갑자기 또 열이 오르자 밥 먹고 갈 데가 있으니 같이 가자는 말에 밥을 먹고 도착한 곳은 경계초소였습니다. 거기에는 전날 밤에 만났던 부대원이 있었고 이 남자가 나오라는 말에 2명은 고개를 떨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차없이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어른한테 버릇없이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쳤고 맨정신이었는지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갑자기 부대원에게 엎드리라는 말과 함께 하나는 정신상태, 둘은 불량, 셋은 죄송합니다를 외치게 했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몇 번을 하곤 부대원들은 들어갔고 전날의 일을 다시 한번 죄송했다는 말과 함께 기차역까지 바래다 준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는 했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생기면서 그렇게 기차역까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었고 조심히 들어가라는 문자와 함께 답장을 하면서 지속적인 연락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결혼에 꼴이 냈고 저는 남편과 함께 포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의 나이를 처음에 말을 안 한 이유는 욕을 먹을까봐 마지막에 말하고자 했네요. 남편의 나이는 현재 45살입니다. 저와 10살 차이가 나네요. 10년 전 일이니까 그때 남편은 35살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둑질을 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제가 간직하고 있는 추억의 사연을 풀어봤습니다. 아마 포항으로 여행 계획을 잡지 않았다면 지금의 남편은 만날 수가 없었겠죠. 지금도 깨볶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니 입을 걷어차고 코 골고 있네요. 이제 글은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남편이랑 감자탕 한 그릇 하러 가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